김주환입니다. 흥국 탄광을 발판으로 24개에 이르는 재벌급 기업을 운영하던 중 1973년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독재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을 3배나 주고 홀연히 사업을 정리해버린 사람, 사업을 하던 중에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배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지원하고 해직 기자들에게는 아예 집을 한 채씩 사주기도 했던 사람, 사업을 접은 후에는 양산 개운중학교와 효암고등학교에서 무보수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돈과 권력, 명예욕을 버리고 시시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면서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며 영원한 청년, 시대의 풍우나 건달 할배로 불리기도 했던 고 최영국 선생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능수버들 개질하는 상살의 기대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이 노래 들어서 괴롭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네. 고 최영국 효암학원 이사장은 2021년 4월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호방한 웃음소리와 명쾌한 입담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 창녕 우포자연학교 이인식 교장, 양산 개운중학교 김순남 교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최영국 이사장의 육성이 나갔는데요. 고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항상 이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 유쾌한 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늘 이제 창녕 살면서 그 우리 최영국 선생님은 우리 과거에 같으면 각재우 장군, 선비 건달 같은 그런 그 넉넉함하고 네. 또 지역의 주민들을 이렇게 품었던 네. 그런 분들로 기억이 돼서 늘 그 자리에 앉으면 저는 상당히 그 흠모하고 편했죠. 김순남 교감은 예, 저 노래 들으니까 매우 그리워집니다. 네.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 모아서 밥이나 술을 살 때 그리고 몇 잔 하시고 나면 언제나 저렇게 노래를 하시곤 했는데 네. 저 정도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상황이라 이제 뭐 농담도 주고받고 예. 저한테 존대를 하다가도 이제 순남아 이렇게 네. 할 정도가 되는 때가 됩니다. 스스로 음치를 하시지만 정말 그 맛깔나게 노래를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은 효암학원 네. 개운중학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그분 좀 느낌이나 인상은 좀 어땠나요? 92년 겨울쯤에 네. 이제 이사장님과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게 되었죠. 네. 근데 서울에 제가 그 당시 머물고 있을 때여서 이사장님은 그 인사동 귀천이라는 찻집으로 오라고 해서 네. 찻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장님을 뵙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없는 양복도 빌려 입고 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네. 이 찻집에 가서 보니까 이사장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전형적인 이사장의 모습이라는 게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찾았는데 없고 그냥 동네 노인분들 몇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리 두리번거리면서 보고 있으니 혹시 진주에서 오셨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다 하니 나가 최영국이요. 막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면접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배웠나, 교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은 전혀 없고 대뜸 임꺽정 읽었소? 임꺽정 읽었다 하니 어떤 점이 좋았냐 이 얘기로 계속 시간을 좀 보내셨고 국어를 하니 한문을 좀 읽었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맹자 정도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또 그것도 신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파격적이었네요. 네.
그 쟁국 이사장이 1988년부터 효암학원 이사장을 지내다가 네. 20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효암학원 산하에 이제 양산계훈중학교 그리고 효암고등학교 두 개 학교가 있는데 첫 인상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사장님이 하는 일, 특히 이제 교사를 임용한다거나 뭐 이런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없으셨고 그 네. 학교장한테 맡겨두는 편이었고 그냥 학교에 오시면 책 보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네.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이것저것 물으시고 교정을 거닐시고 나무도 보시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 생전에 고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언론인이고 나중에 이제 노동부 장관도 하셨는데 남재희 네네. 전 장관은 거리의 철학자 그리고 문학평론가 구중수 선생은 맨발의 철학도 또 임재경 예전 그 한겨레에 계셨던 임재경 언론인은 해직 기자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준 파격의 인간 또 시인 이규섭은 현대판 임꺽정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 기억하는 쟁국 이사장은 어떤 분이셨나요? 처음 이제 이렇게 제주에서 만났을 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고 또 끊임없이 저한테도 이 생태 문제 같은 건 이제 발표자니까 미리 사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평소에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했던 게 평소에 돈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이 축적되어서 이 번 것을 나누는 것도 있었지만 보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 돈조차도 예를 들면 우리 자필을 쓰라고 준 네. 돈조차도 거침없이 그냥 네. 이렇게 내놓고 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디프리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밥값을 다 지불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모자를 돌리면서 돈을 만 원씩 이렇게 거두는 모습도 저도 예. 몇 번 봤는데요. 김순남 교감 쌤이 기억하시는 쟁국 쌤은 평소에 좀 어떤 분이셨나요? 이사장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식 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네, 네. 그 사회의 전복을 정말 즐기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뭐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보고 아니 그 왜 임금 노예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네. 당신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거다. 네. 그 자유로워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갑자기 어느 날 김 선생은 그 소리와 뜻이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 이런 질문을 막 던진다거나 네, 네. 아주 개짜이시기도 하죠. 그래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살 수는 있었죠. 이 사장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으시지만 선생이 좀 부지런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먼저 아는 것은 모두 오류가 되는 시대.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 평소에도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예.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는 일도 많았다고 하던데 네. 주로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돈을 주셨나요? 그냥 막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네, 밥을 먹거나 이래 하면 이제 헤어질 무렵에 네, 주로 이제 밥값을 당신이 계산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계산하려고 하면 네, 당신 나하고 인연 끝내려면 계산해. 안 그러면 아. 내가 한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계산하시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이리 와 해서 막 나눠 주시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자기 삶을 그냥 신나게 사는 사람이면 네. 그냥 등달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부분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제주 포럼에서도 같이 이제 거기서 했지만 며칠 머물면서 그때 강정 그 평화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올해의 동학상을 그 당시에 아마 그 우리 정국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시기로 이제 그렇게 네,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스스럼 없이 거기가 1,000만 원의 상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을 그냥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강일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 되게 감동을 하고 그게 영화화돼 가지고 네. 또 상영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죠. 네. 최형국 이사장 부친께서 1953년 흥국 단강을 설립을 했고 1960년대에 최형국 이사장이 이 단강 사업을 물려받아서 큰 돈을 버셨고 뭐 계열 기업이 24개 이를 정도로 재벌급으로 키우셨다가 이제 73년 유신 체제하에서 그 모든 기업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탄광업이 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병철이나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이제 재벌이 되기 전이니까 이런 분들이 뭐 돈을 끌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지금 어렴풋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은 걸로 봐서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버는 법이나 또 잘 쓰는 법이나 뭐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저는 뭐 다른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지금 기억에 좀 남습니다. 돈에 대한 최형국 선생님의 생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거 친할아버지는 몰라도 외할아버지 죽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악독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버는 재미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면 그렇게 됩니다. 네. 적당히 살 수 있게끔 돈은 용납 안 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신도가 돼야 돈이 붙어주지. 조금 좋아해가지고 돈 귀신은 안 붙어요. 자기한테 환장을 해야만 돈 귀신은 붙여줍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1989년 정권이 정교조를 탄압하면서 전국적으로 1,500여 명의 교사를 정교조 조합원들을 해직시켰잖아요. 그때도 그 앞서 이야기 다뤘던 그 김장하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명신고등학교에서도 그랬고 또 최형국 이사장이 운영하던 양산교훈중학교하고 효안고등학교에서도 해직 교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정교조 경남지부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후 사정들 잘 알죠. 앞에 네. 교사 협의회가 있었고 YMCA 네. 이런 교사 협의회가 있었는데 중등교육협의. 전국 선생님이 있던 효암재단이나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이장하 어른 같은데 그 있던 그런 명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저도 기억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해직 교사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네. 그건 이사장이 그건 보호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은 다 이제 학교에 보면 해직 교사 될 만한 학교 안에서 불편하잖아요. 뭐 바른 소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호했다는 건 그만큼 그 재단에서 큰 아마 포용력이라 할까 또 그렇게 학교를 경영해 왔거나 앞으로 해 가겠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했을 걸로. 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정교조는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 정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최형국 선생님의 어떤 태도라든지 입장은 좀 어떻던가요? 제가 93년에 갔을 때도 이제 정교조는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몰래 일을 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좀 정치적인 사안, 강주 민주화 운동 인정하라 이런 소명하고 나면 막 교육청에서 막 찾아내고 네. 교장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사장님은 이제 정교조 모임 이런데 찾아오세요. 모임 있다 소리 들으면 그래서 오히려 이사장님이 정교조 모임 하는데 찾아오시면서 정교조를 거의 의용 가깝게 만들어버리. 그래서 제가 막 놀렸습니다. 제발 좀 노조 파괴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농담도 하곤 했는데 무척 일단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해하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 워낙 좋아하시니까 막 그거 정교조이냐 아니냐 이런 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신나게 사는 사람들을 보러 자주 다니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정교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최형국 이사장님을 잘 알죠. 네. 시대의 어른 고 최형국 이사장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당대의 기인, 괴짜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 2014년 초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것을 잘 봐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노인 세대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에 던지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사회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한다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야 젊을 때는 좀 약간 위선적으로 살아도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혹은 당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을 때 그때 조심해라. 아, 되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본래부터 나쁜 일이었으니 네. 당신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노인을 쳐다보라 하는 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노인들 그 모습을 네가 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네, 네. 이런 소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돌려서 봐야 된다. 네. 우리도 너희들도 늙어갈 것이다. 네, 네. 이런 이제 외침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풍우나 최영국이라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이 나오고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어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범생은 아첨꾼이 되기 쉽다. 기존에 있는 그 어른들이 주입한 그 지식을 그대로 섭취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두 분도 뭐 기억에 남는 말씀이나 어록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사는 맛이 쓴맛이다. 또 혹은 쓴맛이 좀 있어야 또 사는 맛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은 뭐 우리 그건 정국 선생님의 그 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살아온 과거에 모든 이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장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이제 학교는 학생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교사도 성장시키는 곳이다. 이 말을 가장 좀 기억에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자주 듣던 말인데 결국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는 학생들을 자발성을 갖고 공부하게끔 하는 곳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교사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네. 교사가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이제 교사의 기쁨이기도 할 텐데 그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모든 접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각도로 의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기 삶을 통해서 의심해야지 환상적으로만 의심할 수는 없거든요. 또 젊을 때는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독재 처먹으려고 강령 따르게 하는 이유. 이런 의심을 할 줄 모르면 영혼의 자유는 그냥 지식의 자유도 없습니다. 사실 의심만이 지식의 자유가 가능하고 배움의 자유가 가능한 걸 겁니다. 근데 학교는 질서만 가르치지 반환하라고 안 가르치고. 네, 학교에서 교사들한테 가르치지 마라. 너무 서울대 보내려고 하지 마라. 또 상을 받는 아이들은 상을 못 받는 아이들 덕분에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던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교사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가르치지 말라 하시면서 주로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공부하는 걸 즐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이사님 아마 가르칠 수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은 대체로 선생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아이들이다. 그렇죠. 도대체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단 말인가? 네. 그래서 이래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스스로 그런 걸 찾아서 깨닫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제 경험을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책 읽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대를 5명이 간 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네. 좋아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서울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그 시대가 키워낸 우등생은 아청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우등생 97, 8% 아청꾼 되기가 쉽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우수하다 똑똑하다라는 게 먼저 있는 걸 잘 배우는 놈을 우수하다 똑똑하다 하는 거니까 잘 배웠으니까 아청 잘하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이 그래도 아니라고 호루라기 부는 놈들이 가끔 나오거든. 참 그거는 신통해. 예, 그 개운중학교 바위돌에 저도 가봤는데 큰 바위 위에 그 쓴맛이 사는 맛이라고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정확히는 이제 효암고등학교 정문에 있는데요. 친구들이 1학년을 다니고 2학년을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힘들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죠. 고등학생들이니까 어쨌든 대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물어보면 아이고 선생님 쓴맛이 사는 맛 아닙니까? 막 이렇게 애들이 저절로 학교 문화에 이제 좀 젖어들어서 근데 이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단맛 좋은 줄 모른 줄 아니? 이렇게 단맛이 좋아 원래 단 게 더 좋지. 그런데 쓴맛이 없는 단맛이 존재하겠나?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021년 4월 2일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교감 선생님하고 무슨 통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하던데 어떤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그때 4월에 돌아가시는데 1월쯤에 전화하셔서 일단 교감된 거 축하한다 이렇게 하셨고 니는 교감도 잘 하겠지만 학생들은 좋은 선생 하나 잃은 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니하고 뜻이 맞지 않는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님이 그리우세요? 네. 문득문득 떠오를 때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하는 말이라든 예를 들면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순간 그게 고정관념의 시작이다. 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네.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인식 선생님은 그런 거 없나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창안에 가두어서 세상을 보는 눈하고 밖에서 세상을 보는 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국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미루나무 밑에서 우편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넉넉하고 품이 너르기 때문에 우리 짐승들은 그게 없잖아요. 짐승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다투는 것 같아 안 다툽니다. 자기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돌아가신 게 아쉬운 게 아니고 네.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런 잔잔함이 바로 나무 옆에 그 물결에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그분이 던져 주신 몇 가지 화두들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삶이란 끊임없이 묻고 깨우치는 과정이고 확실하게 옳다고 믿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세상에 정답이란 없다. 한 가지 문제에 무수히 많은 해답이 있을 뿐이다. 고 최형국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정국 이사장이 남긴 행복의 조건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는요 자기가 시시해지는 거 얼렁해지고 별로 빛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기에 안 죽을 줄 아는 재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게 행복은 그렇습니다. 좀 행복하게 산 겁니다. 잘난 체 안 하고 똑똑한 체 안 하고 자기 순박한 말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대학 나와가지고 순박한 말하고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건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